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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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우와, 벌써 2월이에요. 2018년도가 시작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예. 2월이면 과제 마감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계속 과제 마감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과제 마감 때문에 정신없는 저희 서울 지회원들. 네. 오늘 방송 들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오자마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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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마이크 바꿨어요. 마이크를 바꿨어요. 마이크 좋죠? 바꿨어요. 우리 연합회님의 그 귀를 가짐을 위해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깔리는 목소리. 깔리는 목소리. 좋습니까? 베이스. 네. 이거 원래 베이스예요. 진작 좀 바꿀걸요. 그냥 바꿨습니다. 예,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업체 상담이 있었어요. 업체 상담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송 시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도와달라고 하는 기업이라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맞출 수가 없어서 결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렌드 워칭이죠. 근데 한 주간에 아니라 2주간 동안 못본 뉴스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해보세요. 짜잔, 첫 번째 뉴스는요, 또 가상화폐 이야기네요. 그죠? 라인 아시죠? 라인? 네이버가 만드는 메신저 회사잖아요. 이 라인은 일본 회사죠. 일본에 있는 회사다 보니, 라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듭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라인이 모바일 송금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이어서 암호화폐, 보험, 대출 영역으로 금융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신규 자회사인 라인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라인은 이미 일본 금융청에 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이버 창업도 일본에서 거래소 창업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라인이 일본 금융청에다가 암호화폐 교환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고요. 라인은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거의 일본 회사예요. 네이버에 주식을 올려갖고 다 일본을 다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소식은요.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일본 회사예요. 다음 소식은요. 네. 중기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고 하는 참 특이한 재단이 있는 거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기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는 곳에서 국내 개인 몇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가 정신 현황을 파악한 2017년도 기업가 정신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연합회님 이제 안 한다면서도 많이 하시네. 우리 연합회님 저 코테라에서 가상화폐 전문 BJ로 활동하시면 좋겠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시드머니 드리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시작했어요. 진짜. 왜 나 때문에 시작했어? 난 다 선택하고 나왔는데. 나 때문에 시작했으면 저 때문에 방송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2017년도 기업가 정기 실태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요, 국가 통계 포털에서, 예, 국가 통계 포털에서 2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람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2월 5일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잠깐 해본 거고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가 좀 심해지고 나서 손 털어고요 하고 잠깐 좀 쉬고 있어요.
싹 정리하고 치우고 있고요. 분위기 봐서 나중에 라인을 통해서 다시 거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저희가 모집하는 그 가상화폐 전문 DJ, 가상화폐 전문 BJ를 하시겠다는 91년생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협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키가 185 정도 되고 굉장히 잘생긴 혼자만 도망쳤어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절 따라 오셨어야죠. 저랑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빠지는 걸 얘기를 못하지. 저랑 같이 하신 분 다 제 말이고 다 빠졌는데. 하여튼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인도 이제 인도 중국 다음에 이제 이, 저는 좀 이렇게 좀 초분이 좀 있나 봐요. 돈 안 되는 거 냄새가 나요. 인도 경제 성장에 모바일 시장이 이끌고 있는데 한국의 모바일 전문 기업들이 진출하고 해서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가 모바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높은 모바일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 큰 통신 시장이잖아요. 중국은 13억 인구, 인도는 10억 명. 네. 이 중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죠. 2억 명. 우리나라 4배죠, 4배. 근데 인도 친구들 머리가 좋아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모바일 쪽 금융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 많이 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모바일 회사들이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다음 소식은요. 인도 가상화폐 그만, 예, 그 이제 P2P 금융이라고 혹시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부 자금으로 대출이 어려운 곳들을 P2P 금융이랑 P2P 대출로 이제 연결을 해줬었는데 한동안 P2P 대출이 거의 안 됐어요. 왜냐면 P2P 대출이라는 거는 피어 투 피어잖아요. 개인이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이제 그 이자를 얻는 그런 시장인데 돈을 넣어야 개인들이 죄다 딴 데다 돈을 넣고 있어요. 한동안 딴 데 돈을 담보 있어야 해요. 담보요. 모든 대출은 담보가 필요해요. 모든 대출은 담보가 필요한데 일반 은행처럼 부동산 담보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보증서 담보가 아니라 매출 담보 같은 이제 좀 특허 담보라든지 좀 쉽게 담보로 잡아주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 P2P 금융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제2금융가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P2P 금융을 통해서 P2P 대출을 받죠. 최근에 이제 그 P2P 대출 이런 걸 하려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제가 아는 분들이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동안 여기에 돈을 넣으실 분들이 다 그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갖고 자금이 모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P2P 대출 잠깐 보고 있다가 다시 좀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작년에 이제 성장률을 봤어요. P2P 대출 회사들의 성장률을 봤더니 계속 모두도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니스트 펀드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루프 펀딩 그리고 랜딧은 페이스북 쓰시는 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대출 많이 주는 테라 펀딩, 파 펀딩 이런 회사들이 죄다 거의 2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 팔리지 않는 재고를 담보로 잡아주는 곳도 있었어요. 자재나 재고를 담보로 잡아주는 곳도 있었거든요. 다양한 회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쓰는 회사는 여기 순위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아직 팔리지 않은 떡볶이를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거지. 떡볶이는 금방 팔릴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담보 잡아주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P2P 대출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하냐면
요즘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놓거나 한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잖아요.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인터넷 전당포 같은 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20대, 30대 청년층들이 신규 투자를 P2P 대출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P2P 대출이 보통 이자율 때는 한 17%? 예, 막, 한 17, 15%, 17% 돌려주다 보니까 은행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을 모아서 대출하는 거다 보니까 한꺼번에 큰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50만 원 넣을 수도 있고 20만 원, 10만 원, 심지어 10만 원 넣고 돈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P2P 대출에다가 돈을 맡기기도 하고 대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는 예.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저 권했네. 그래서 이제 P2P 대출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P2P 대출 상담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요. 다음 소식은요. 이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한동안 또 중국 얘기 못했잖아요. 그래서 화이서우라는 어플 아세요? 화이서우? 그 영상 어플이잖아요. 중국의 그 영상 어플인데 뭐, 내가 이제 막 입으로 흉내내면 목소리 나오고 막 하는 재미난 영상 그 어플인데, 이 화이서우 더빙 어플이죠. 더빙 어플. 피트 지나갔어요. 화이서우라는 영상 어플 만드는 회사가 1조 700억 원이라는 100억, 1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텐센트가 주도했네, 텐센트. 중국의 그 IT 양대 산맥이죠. 알리바바와 텐센트. 알리바바는 쇼핑, 텐센트는 위챗.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 텐센트가 주도해서 콰이서우라는 그 콰이서우에다가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네요. 그죠? 엄청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했을까요? 콰이서우가 올해 하반기에 홍콩에서 상장을 한답니다. 홍콩에 상장을 하게 되면 텐센트 이걸로 대박이 나겠죠. 그죠? 한국 연예인들도 이 콰이서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텐센트 위챗 게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위챗. 중국의 카카오톡. 네. 다음 소식은 알리바바입니다. 아까 텐센트와 함께 중국 양대 산맥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주가 기록을 갱신했어요. 얼마로? 시가총액이 535조. 535조. 대박입니다. 그죠?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535조. 언제 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45조. 주당 20만 원, 20만 9천 원 정도 하네요. 그죠? 상장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위. 5천억 달러. 세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세계 7위이다 보니 알리바바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6개가 있겠죠? 어디가 있습니까? 애플, 알파벳은 뭐 하는 회사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바로 텐센트예요. 텐센트, 중국의 양대 산목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는데 알리바바보다 텐센트가 돈을 좀 더 많이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럼 텐센트의 회장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텐센트 얘기를 해볼게요. 텐센트도 주가를 갱신했어요. 거기 텐센트의 회장이 마화통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화통이라는 텐센트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텐센트가 시가총액을 갱신하다 보니 마화통이 전 세계 11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어디서 등록이죠? 포브스에서 인정한 겁니다. 포브스 아시죠? 포브스에 보면 텐센트의 마화통 회장이 한국 돈으로 개인 재산이 55조 8,400억. 전 세계 부자 순위 11위가 됐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알리바바 있잖아,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텐센트가 더 높은데, 회장이 부자인 데는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마인 아시죠, 마인? 마인, 중국의 대표적인 회장, 마인 회장이 중국의 헝다그룹 시자인 부부에 이어서 3위. 중국 최대 부호로는
마윈이 3위. 그리고 이렇겠죠.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맞아요. 전 세계의 그 부자 순위를 보면, 사실 한동안은 거의 전 세계 부자 순위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했죠?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실제 전 세계 그 경제의 30% 가까이를 쥐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중국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시장이 왔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과 중국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평생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한국인은요, 글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려고요. 왜?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제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문제지. 예, 여튼 다음 뉴스는요, 알리바바는 이제 쇼핑하는 거가 주로 된 회사잖아요. 그죠? 알리바바 쇼핑 위주로 하는데, 알리바바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뭐죠? 신유통, 신소매. 신유통, 신소매인데, 그 이제 유통은요, 물류잖아요. 일단 물건을 사면 배달해 주는 거가 기본이다 보니,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유통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리바바에서 신소매 속도를 하고 있는 그 이제 배송 시스템이 분단위, 시간 단위가 분단위로 배송을 해주는 그 티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특정 제품만 취급하다가 전체 품목으로 확산해가지고 분단위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빨리 먹어가는 식품들을 시작으로 해서 분단위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향후 티몰 전 품목을 분단위 배송품으로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배송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티몰의 제품군인데요.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것들. 여기 보면 알리바바에 비해서 타이나오 에디션은 물류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제 그 분단위 배송을 하는 것들이 중국의 신소매 시작이 되는 거죠. 빠르게 배송하는 거. 그래서 빠르게 배송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배송을 빨리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토바이 퀵 서비스. 그죠? 중국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것은 중국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건 바로 이 징동이라는 회장, 유창동 징동 회장이 하고 있는 드론 배송입니다. 드론을 통한 배송이죠. 무인 드론이 배송해 주는 건데 이거를 배송하는 걸로 모자라서 유창동 징동 회장은 드론 공항을 만들겠답니다. 드론 공항. 예, 지난 1월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유창동 징동 회장이 나와가지고 수만 대 이상의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물류 공항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주문하고 24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 중국 사람도 정말 생각의 규모가, 사고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드론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두 대를 띄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두 대를 띄우려는 게. 수만 대의 드론을 띄워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방송할 때 보면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난감 드론이 아니에요. 근데 큰 드론. 왜냐면 택배를 하는 드론이니까 물건이 되게 큰 거. 알리스는 생겨서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류를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이 중동 회장은 약간 이제 배송, 물류 이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당당콰이아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헬스케어 오토 기업인데요. 헬스케어 오토가 뭐죠? 온라인 트 오프라인, 예, 그죠?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데려다주는 헬스케어니까 뭡니까? 온라인의 그 고객들을 헬스케어하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뭐가 있죠? 건강관리해주는 헬스클럽, 건강관리 센터, 병원 이런 쪽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업을 만드는 그런 걸 해주는 그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차이나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도시 영업 지점을 확장하고 여기서 또 나오죠. 배송 시간을 단축해주는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그죠?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신유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위 배송, 드론 배송, 배송 시간 단축하기 위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빨리 주문한 빨리빨리 배송해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요즘 신유통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코너가 트렌드 마치잖아요, 그죠?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해 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약간 슬픈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중국에 보면 바링하오라는 쪽이 있어요. 바링하오는 뭐냐면 1980년 이후에 출생자를 바링어라고 부르는데 이 중국의 바링어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바링어 창업자의 대표 아이콘, 아이돌 같으라고 불렀던 마오쿵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오쿵칸. 35살이었고요. 작년. 예. 35살에 거의 연예인으로, 그러니까 중국 창업자의 아이콘이자 연예인으로 불렸던 마오쿵칸이라는 친구가 최근에 35살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왜 했냐면 부채 압박으로.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혹시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쇼핑몰 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 하는 한국 사람인데 1년 매출 100억이었어요. 100억. 1년 매출 100억인데 자살했어요. 왜? 왜? 1년 매출 100억인데 빚이 120억이야. 그러니까 1년에 20억씩 적자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 좋은 면만 보잖아요. 좋은 면만. 좋은 면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회사가 잘 됐고 학력과 상관없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 좋은 면을 보여준 지표에서는 회사가 빨리 커졌고 직원도 많아지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돈은 계속 까이고 있었고 뭐 이런 부채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의 압박 때문에 35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에서 까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떡볶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뒤에서 재료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벌어서 알바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창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 다 있는 이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크면, 하여튼, 잠깐 이제 비트코인 얘기 그만하시고요. 비트코인 얘기하면 강퇴시키겠습니다. 맞아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제 국내 뉴스 좀 볼게요. 국내 뉴스. 네. 중소벤처기업, 중기부에서 바로 어제죠, 어제. 어제 중소기업 R&D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로드맵을 2018년부터 2020년, 저희 전문위원들이 꼭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대상 및 목표를 28개 분야 236개의 기술 테마로 제시했습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과기부와 산업부 등 부처별 전략 기술을 반영하여 정부 R&D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였으며,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중기부에서 다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그 중기부 R&D 과제 그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저 벤처, 그러니까 법인 변화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중기부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중기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 로드맵을 다 숙지하시면 업체를 지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뭐죠? 다음 뉴스가요, 복사를 했네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삭제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협회 소식입니다. 네. 벌써 2018년도 기업 R&D 조사 그 교육과정이
3차를 공부하고 있어요. 3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2차 교육이 시작이 돼서 지난 2월 29일부터 지금 2차 교육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제 3차 교육이 3월 5일부터 진행됩니다. 3월 2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지금도 문의를 하고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연합회님은 언제 교육을 받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떡볶이를 얼마나 파시고 나서 교육을 접촉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은요. 이제 그 정부 자금 과제, 정부 과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학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결해 준다고. 우리 사이에 방송을 주고 하는 게, 어? 정이 1년이 넘는데, 설마 돈 없다고 제가 강의를 못 듣게 하겠습니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면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2018년도 코테라 테닌텐 사학계획서 무상 작성 대행 지원사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봐봐요. 사학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 코테라가 사학계획서를 무상으로 작성을 대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어떻게? 테닌테 맞춤 프로그램 무상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학계획서나, 벤처나 이노비지 기업 확인을 위한 사학계획서나, 융자나 보증을 시작할 수 있는 사학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쓰는 걸 도와주죠. 네. 작성 대행도 해주고, 작성 지도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출연금 있잖아요. 정부 출연금. 그거는 대신 쓸 수 없으니까 작성하는 걸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1일부터 선착순 매월 10개 기업만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신청하는 거 다 해줄 수 없고 딱 10개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개할 사업은요. 중소기업 O2O, 아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얘기했죠. 그죠? O2O 중소기업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도 안 팔리면 그만합니다. 안 팔리면. 그죠? 아무리 맛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도 아무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저희 코테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대형 그 마트에다가 입점을 시키는 거 도와줄 수 있고요. 도달 등록, 나라장께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뭐, 그리고 홈쇼핑 방송에 출연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판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매월 1일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수업 넘어갈게요. 떡볶이 봤는데요, 떡볶이. 떡볶이 내고 교육 받을 수 있어요.